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호 선생입니다. 오늘은 이제 확률의 마지막 시간이죠. 확률의 계산을 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확률이란 무엇이고, 그리고 확률의 기본적인 성질들, 확률이 0일 때 절대 일어나지 않는 사건들, 그리고 확률이 1이다 라고 하면 무조건 일어난다. 그래서 확률은 항상 0과 1 사이의 값을 갖게 된다 라는 것을 얘기했었고요. 이제 오늘 우리가 할 것은 이제 그걸 토대로 해서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발생하는 확률을 직접 계산하는 걸 할 건데, 크게 유형은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처음에 경우의 수를 시작했을 때 그 A 또는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있었죠. 그것을 이용하여 확률을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이라고 하면 이것을 우리는 확률의 덧셈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왜 그러냐라고 하면 더하기 때문에 덧셈이라고 부르는 건데,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어떤 A, B가 있을 때, 그러니까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일단 말로 설명을 해볼게요.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어떤 사건 A와 B가 있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을 P라고 합시다. 그리고 B가 일어날 확률을 Q라고 했을 때 그때의 확률을 P 플러스 Q다 라고 정의하는 것. 그러니까 전제가 이거예요.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을 계산을 하는 거야. 예를 들어 볼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여기 카드가 있어. 카드가 뭐가 있냐면, 카드가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 9개, 10개 이렇게 볼까요? 1, 2, 3, 4, 5, 6, 7, 8, 9, 10개. 하나 덜 썼네? 10 이렇게. 자, 10개가 있어요. 선생님 그림을 개떡같이 그렸는데 이제 크기와 모양이 같은 카드예요. 똑같은 카드 10장이 있는데 그 카드에는 1번부터 10번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1을 뽑는 경우가 다른 상황인 거지. 이랬을 때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할 거야. 첫 번째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2 이하의 수가 적힌 카드가 나올 확률을 계산해줘 그랬어. 그러면 2 이하의 수가 적힌 카드라는 것은 1하고 2가 나올 확률을 의미하는 거지. 그럼 1하고 2가 나올 확률은 전체 10개 중에서 2개. 그러니까 10분의 2 약분하면 5분의 1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또 이렇게 물어볼 거야. 두 번째는 3의 배수가 적힌 카드가 나올 확률 그랬어. 그럼 3의 배수라는 것은 뭐가 있어요? 3이 있고요. 6이 있고요. 9가 있죠. 그럼 3의 배수가 적힌 카드가 나오는 경우는 세 가지니까 이때의 확률은 10분의 3이다 라고 얘기할 거야. 그럼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2 이하의 수 또는 3의 배수가 적힌 카드가 나올 확률은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또는 이라는 말을 쓴 거야. 근데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건 2 이하의 수나 3의 배수는 서로 뭐야? 겹치는 경우가 없지. 이 겹치는 경우가 없다는 게 바로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 라는 뜻입니다. 이때 우리는 2 이하의 수 또는 3의 배수가 나오는 확률을 어떻게 계산한다? 5분의 1, 2 이하의 수가 나올 확률과 3의 배수가 나올 확률 10분의 3 이렇게 계산해서 이 값은 10분의 5 약분하면 2분의 1이다 라고 이렇게 계산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이라 하고, 이것을 다른 말로 확률의 덧셈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해 볼게.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가 나올 확률 이렇게 되면 우리가 그냥 상황을 해봅시다. 2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는 뭐 있어? 2, 4, 6, 8, 10 이렇게 있죠. 그리고 3의 배수는 3, 6,
9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러면 2의 배수가 나올 확률은 뭐가 돼요? 10분의 5, 즉 2분의 1이 될 것이고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은 10분의 3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전제가 뭐였어? 이 두 개를 더해서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을 계산하면 잘못됐다라는 거야.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전제가 뭐였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근데 문제는 지금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발생했죠. 6 이렇게 6이 됐어. 그럼 이렇게 되면은 6이 나오는 경우는 여기서도 계산을 한 거고 여기서도 계산을 한 거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두 번 10분의 1씩을 두 번 각각 더해 준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 값을 빼는 겁니다. 10분의 1만큼 동시에 나오는 경우를 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하는 것에서의 예외 경우예요. 이렇게 발생하게 되면 이걸 빼는 거예요. 빼기 10분의 1 이렇게 색깔을 다르게 해볼게요. 이렇게. 그래서 이 값을 10분의 8 빼기 10분의 1이니까 10분의 7이다 라고 해서 얘기해야 됩니다. 동시에 발생하는 확률이 있다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서 확률은 그 값 중복되는 것만큼의 확률의 값을 빼주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게 바로 첫 번째 나오는 확률의 덧셈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뭐냐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야. A와 B가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은 어떤 상황이라고 그랬지? 서로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어떤 두 사건이 있을 때 이걸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동전과 주사위를 동시에 던져. 그러면 어떻게 하죠? 총 경우의 수가 12가지가 되지. 이때 우리는 곱하죠. 그래서 이때 동시에 일어날 때 확률을 우리는 확률의 곱셈이라고 부릅니다. 확률의 곱셈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두 확률을 곱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도 정의는 이렇게 돼.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 어떤 두 사건 A와 B에 대하여 A가 일어날 확률을 P라고 하고 B가 일어날 확률을 Q라고 하면 이때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P 곱하기 Q로서 계산할 수 있다 라는 것이 바로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볼게요. 동전 하나랑 주사위 하나를 동시에 던질 거야. 동시에 던질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동전의 앞면이 나올 확률은 얼마야? 그러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동전이 나오는 경우는 앞면, 뒷면 두 가지 중에 앞면 한 가지니까 2분의 1일 것이고, 두 번째는 주사위를 던질 건데 주사위를 던졌는데 3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를 확률을 구할 거야. 그러면 3하고 6 두 개죠? 6개 중에. 그래서 6분의 2, 즉 3분의 1이다 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선생님이 세 번째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동전과 주사위를 동시에 던졌을 때 동전은 앞면이 나오고 앞면이고 주사위는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을 구해줘.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동전은 앞면이고 주사위는 3의 배수인데 서로 확률에 영향을 주고 있어요? 안 주고 있어요? 서로 영향이 없지.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동전이 앞면, 주사위 3의 배수 전혀 관계가 없죠. 그래서 이때 이 확률을 우리가 뭐라고 계산을 하냐면 2분의 1 곱하기 3분의 1 이렇게 해서 6분의 1이다 라고 계산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 즉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은 연이어 발생하는 어떤 두 확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지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업해서 이제 이거를 좀 우리가 기억을 해볼 수가 있어야 돼요. 주머니에서 뽑기를 할 때 자, 주머니에서 뽑기를 할 때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이런 주머니가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생긴 주머니가 있어. 자, 주머니 잘 그렸죠? 자, 이게 주머니인데 이제 여기 선생님 이렇게 얘기할 거야. 검은 공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검은 공이 있고 그 다음에 파란 공이 하나, 둘,
3개 이렇게 있다라고 해봅시다. 그랬을 때 여기서 검은 공하고 파란 공을 하나씩 꺼낼 거야. 검은 공 하나, 파란 공 하나를 순서대로 꺼낼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근데 첫 번째 이렇게 전제를 할 거야. 첫 번째는 꺼낸 공을 다시 넣고 연속하여 꺼내는 경우야. 그러니까 이렇게 써볼게. 꺼낸 공을 다시 넣고 연속하여 꺼내는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꺼낸 공을 어떻게 할까요? 다시 넣지 않고 연속하여 꺼내는 경우,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한번 분리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쨌든 나는 두 번을 뽑을 거야.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뽑을 거라는 건데, 첫 번째 뽑을 거고 두 번째를 뽑을 건데,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연속하여 꺼내는 경우니까 이 둘의 확률은 무엇으로서? 곱하기로서 계산이 되겠다라는 거야. 이렇게 곱하기로서 계산이 될 건데, 이제 계산이 어떻게 되냐면, 자, 선생님이 어떻게 뽑는다고 그랬지? 첫 번째는 처음에는 검은색 공을 꽂고 두 번째는 파란색을 뽑을 거예요. 이렇게 해볼게요. 처음에 검은색을 뽑고 두 번째는 파란색을 뽑을 건데, 첫 번째 꺼낸 공을 다시 넣고 연속하여 꺼내는 경우. 그러면 자, 처음에 검은 공을 꺼낼 확률은 어떻게 될까? 전체 7개 중에서 몇 개야? 4개가 있으니까 검은 공을 꺼낼 확률은 7분의 4가 됩니다. 그렇죠? 7분의 4가 되죠? 그러면 이제 7분의 4 됐어. 검은 공인 거 확인했고 다시 넣었어요. 그게 바로 다시 넣는 경우야. 그러면 공의 개수는 변함이 없지? 그럼 두 번째 파란색 공을 꺼낼 확률은 어떻게 될까? 7개의 공 중에서 몇 개? 3개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꺼낸 공을 다시 넣지 않으면, 잘 봐봐, 처음에 검은 공을 꺼낼 확률은 얼마일까? 똑같이 7분의 4겠지. 근데 내가 검은 공인지 확인하고 검은 공 하나를 어떻게 하는 거야? 꺼내서 빼버린 거야. 그럼 공의 개수는 총 몇 개가 될까? 6개가 되겠죠. 그럼 그 6개 중에서 이제 파란 공은 몇 개 있는 거야? 3개 있는 거니까 두 번째 파란 공을 꺼낼 확률은 6분의 3이다 라고 해서 확률의 값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연속해서 두 개를 뽑더라도 꺼낸 공을 다시 넣고 하느냐? 그럼 확률에 영향이 없지. 그지? 근데 꺼낸 공을 다시 넣지 않고 버리고 나서 남은 걸 가지고 두 번째 공을 꺼낼 때는 이렇게 확률의 값이 달라진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확률의 계산 두 가지를 했지요. 확률의 덧셈 그리고 확률의 곱셈, 각각이 계산되는 경우를 우리가 좀 잘 기억하고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